반갑습니다. 저 오늘 8주차 수업이죠.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문풀이 끝이 나는군요. 생교로는. 시간이 한 지금 80일 정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디를 이제 해야 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서 적을 때를 이제 해서 뭐 모의고사를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모의고사가 너무 늦게 개강하는 것이 아니냐, 원서를 적고 나서 모의고사가 개강 뭐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제가 뭐 메일도 받고 빨리 좀 개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추석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 생총이 종강이 추석 때문에 추석 어차피 한 주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앞으로 당기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앞으로 당기면 시험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모의고사를 끝내면 감각이 떨어진다는 둥 해가지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조금 이제 스케줄은 원래 그 진행하려는 대로 모의고사는 10월 둘째 주 정도에 그 개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이 11월 10일이죠, 그죠? 거기에 전주,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한 주 전에 모의고사 4주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생각이니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뭐 이제 추석 쉬러 가기 전에 이제 금요일인가 되면 이제 선발 인원이 확정돼서 나오죠. 기사를 보니까 명예퇴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근데 항상 이제 신청자는 많지만은 얼마만큼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좀 예정 선발 인원보다는 조금 많이 늘지 않겠는가. 항상 한 2~30명 정도는 전국적으로 예정 인원보다는 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우리가 100한 2~30명,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뭐 줄었다 생각할 수 있더라도 한 120에서 130명 정도 나오면 뭐 그래도 그렇게 적게 난 거는 예년에 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우리가 오늘 평가를 이제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생결혼에 대한 조금의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항을 예습을 했죠. 하셨겠지. 그랬을 때 평가라는 것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면 세부적으로 설명은 앞에 문제 풀 때 다 이론적인 설명한 것들하고 많이 겹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평가까지 했을 때 이것을 이게 옳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지 틀렸는지를 그 점검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평가 문항에 대한 내용이 탐구에 대한 것이 틀렸다면 앞으로 이제 탐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완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이 파트는 이제 앞쪽에 그 내용들 모두의 평가이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수행 평가에 대한 특히 평가 준거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점수를 어떻게 점수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어떻게 이제 채점할 때 채점표 그리고 점수 이제 그 척도를 돼가지고 어떻게 점수를 뭐 기술적 용어를 부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점수 체계를 할 것인가 등등의 아니면 체크리스트로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수준에서 판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263번부터 하면 되죠. 자, 263번은 2007학년도에 기출됐던 문항입니다. 2007학년도 263 관찰에 대한 평가가 되겠어요. 관찰. 그래서 관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측정과 더불어서 그 자연 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자료를 어떻게 모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특히 관찰이라는 것은 정성적인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정량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측정을 정확한 관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정성적인 특성을 이제 우리가 수집하게 되는 그 내용의 탐구 요소가 관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은 식물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이 그 시기별로 이제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관찰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술을 해서 그 문장으로 나타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떠한 준거에 맞춰서 관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라서 평가 점수 수행 평가를 이것을 치르겠다 했을 때 그때의 관찰 척도와
관찰 척도와 평가 증거 그리고 관찰 여부를 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때의 보기가 각각 옳은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에는 관찰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체크를 하게 점검표처럼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척도와 그 척도에 맞는 평가 증거를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현미경으로 보통 우리가 이런 관찰을 하게 되는데, 현미경은 실제적으로는 과정 중심의 평가에 현미경을 많이 사용하죠. 과정 중심의 평가에 현미경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관찰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관찰의 유형을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관찰 척도로 5개가 나와 있잖아요. 관찰의 유형을 나타낸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관찰의 종류들이죠. 어떻게 관찰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이론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그 6가지로 나눴습니다. 6가지.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여러분들은 관찰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관찰을 하게 됩니까? 관찰의 기본적인 내용은 오감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증거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관찰을 하는 종류 중에서 감각기관, 그래서 관찰에 이용하는 감각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관찰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감각기관 종류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오감을 관찰 이제 사용하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어떤 감각기관을 썼는지에 따라서 관찰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찰을 해서 그 기록을 문장으로 제시했을 때 어떤 학생은 똑같은 대상물을 보고 시각을 사용해가지고 진술을 하고, 어떤 학생은 뭡니까? 만져봤죠. 촉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진술을 하고, 그래서 감각기관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관찰 진술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한 개가 감각기관을 가지고 구분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찰 대상을 자연 그대로 두고 관찰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다고 조작을 했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의 조작 유무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를 두고, 자연 상태 그대로 두고 관찰했으면 단순 관찰, 아니면 관찰 대상을 조작해서 자르거나 이렇게 조작을 했으면 뭡니까? 조작 관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과 조작 관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자면, 세 번째는 관찰 대상의 성질에 따라 정성적 관찰인지 정량적 관찰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관찰 대상의 특성을 기록을 했는가, 아니면 뭡니까? 정량적인 것은 뭡니까? 질적인 것, 이건 뭡니까? 양적인 이것을 이제 기록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있는 것이 관찰 대상을 관찰 대상이 하나가 전체가 있을 때 전체 다를 뭡니까? 지칭하는 그 문장인지 아니면 부분 관찰에 대한 것인지를 따라서 이 관찰 대상의 전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찰 대상이 있을 때 부분을 관찰한 것을 문장으로 기술했는지 아니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기술했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체를 다 관찰했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 관찰, 아니면 그 대상의 일부분을 관찰했으면 부분 관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있잖아요, 그죠? 손이 있는데 이 손에는 손가락이 5개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관찰했는데
손가락이 있는데 세 번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길다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 한 개를 얘기하잖아. 이거는 부분 관찰이란 말이야. 근데 손가락 5개다 하는 것은 전체 관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성인지 부분성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유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있는 것이 관찰 대상의 수. 이것을 보시면 관찰 대상은 똑같은데 왜 수가 틀리지?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손가락이 5개 있다라는 것은 복수 관찰이죠. 손에. 그런데 지금 보면 가운데 손가락 1개에 대해서 내가 관찰 사실을 기록하면 1개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수 관찰인지 뭡니까? 하나를 관찰한 관찰인지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시간 변인입니다. 시간 변인. 시간 변인에 따라서 어떻게 관찰을 따로 구분할 수가 있냐 하면 우리 이제 변화 관찰이라고 하면 어떤 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그 관찰 대상이 달라지는가. 그래서 예시를 든다면 새가 이렇게 있는데 새가 이제 날아가려고 할 때 원래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새가 이렇게 뛰어오더니 2초 후에 땅을 이렇게 날아올랐단 말이죠. 그건 시간에 뭡니까? 종속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의 변화를 그대로 진술한 것은 변화 관찰. 그리고 뭡니까? 시간에 독립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딱 바라보는 이 시간 그것만 뭡니까? 관찰한 것은 뭡니까? 시간의 독립적인 정적 상태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을 관찰했는가 아니면 지금 현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딱 그 바라보는 그 상태의 정적인 상태를 관찰했는가에 따라서 관찰의 종류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에 대한 것이 평가 중고로 나오면 여러분들 보통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오감을 사용했는가 그러고 나면 쓸 게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관찰을 했는가, 그다음 뭐 세심하게 관찰을 했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을 또 적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찰에 대한 만약에 2차에서라든지 평가 척도를 만들려고 하면 이거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제 많은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관찰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왜냐하면 2007학년도면 우리가 2009학년도부터 객관식으로 이제 쳤잖아요, 그죠? 최근 그래서 아주 이제 시험을 이제 그 주관식이지만은 주관식 중에서도 이제 늦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그 교원대에서 가르치는 그 책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원대 출신 교수님 그쪽에서 공부를 하신 뭐 박사 출신의 어떤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출제를 하신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그 이론서에서는 시중의 이론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제